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간밤 미증시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란과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면서 좀 우려가 컸었는데 그래도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에 통화를 했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인 협상의 여지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봉쇄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지만 군사적인 충돌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내 증시 관련된 지수들도 오늘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MSCI ETF도 1.8%,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1.68% 상승, 코스피 야간 선물도 무려 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풀이장에서부터 지금 빨간불이 짙네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가 신설이 됐습니다. 김도준 투자연구소 소장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김도준의 월가 시그널이라는 새로운 코너가 만들어졌는데요. 잠시 뒤에 김도준 전문가님과 미국 증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장전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불안은 내재했지만 공포가 그리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역봉쇄를 시작하겠다는 미국이었지만 간밤 이란이 강하게 대화를 원한다고 백악관이 입장을 표명하면서 기술주들 위주로 강하게 탄력받으며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강한 힘 받으며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체크해보시죠.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3% 상승한 48,218선에, 나스닥 지수는 1.23% 뛴 23,000선에, S&P 지수는 1.02% 오른 6,886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보시죠.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종의 상승세가 강한 반등세가 특히나 눈에 띄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지금 떨어졌을 때 소프트웨어 업종의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강한 상승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먼저 시총 1위 엔비디아는 강보합권에 안착했습니다. 장 초반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으로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장중에 완화되면서 상승했는데요.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PC의 제조업체를 인수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0.3% 강보합권에 안착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2위는 알파벳과 애플이 앞다투고 있는데 간밤에는 알파벳이 시총 2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1.07% 상승했는데요. 유튜브의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에 목표 주가가 하향되며 제한적인 상승에 그쳤습니다. 애플은 그중에서도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홀로 소외된 하락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폴더블 아이폰 생산이 지연이 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이 작용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63% 거의 4% 가까이 뛰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소프트웨어 업종의 언급이 강한 상승의 재료가 되었고요. 거기다가 코파일럿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한 상승 탄력 받으며 장 마감했습니다. 그 외 아마존은 호재와 악재가 충돌하면서 제한적인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오픈 AI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스티펠이 에너지 리스크와 그리고 소비자들의 지출 둔화를 이유로 목표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컴과 메타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소폭의 상승 보였고요. 테슬라는 0.98%, 1%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네덜란드 규제당국이 FSD의 기능을 승인하면서 이후 저녁에 FSD의 기능이 확대될 거란 기대감에 상승했지만 여전히 실적 불안이 발목을 잡으면서 제한적인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 외 버크셔 해서웨이는 0.08% 소폭 상승했고요. 월마트는 1.76% 하락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가와 금은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물밑에서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에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 소폭 상승했는데요. 서부 텍사스유는 전거래일 대비 2.6% 상승한 99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3.3% 상승한 98달러 선에 안착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의 강세와 금리 상승 기대가 금 가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 선물은 전장 대비 0.42% 하락한 4,767선에, 은 선물은 1.07% 하락한 7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는데요. 월요일 개장 전 골드만삭스의 실적 발표를 필두로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들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장에서는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까지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또 오늘 아침 미국과 이란이 2차 회담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과연 실적과 협상이 시장의 기대를 끌어올릴지 혹은 부담으로 작용할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개장 전 체크포인트 알려드릴 캐스터 이후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부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선박은 차단하거나 회항, 납포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확인하면서 이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왔는데 그들은 합의를 간절히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특히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 ADB는요, 중동 전쟁이 올해 3분기까지 이어질 경우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4.7% 정도 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 역시도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엔 국내 시장에 대한 소식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폴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방산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13년 만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방산 협력과 관련해 2022년에 442억 달러 규모의 총괄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양국의 방산 협력은 더욱 두텁게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산주들이 주목을 받았던 가운데 LIG 렉스원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로 상호를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호명을 변경하면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유와 석유화학 수급 문제가 공급망 마비와 물가 인상으로 번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화학 제조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고 밝혔는데요. 이곳에서 김 장관은 석유화학 가공 제품이죠. 주사기 수액제, 식료품 포장재, 페인트, 반도체 부품 등의 생산과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나프타 수입 가격 상승으로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편성된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에서 약 6,700억 원의 나프타 수입 지원에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장 전 체크해야 할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전해드린 캐스터 이후연이었습니다.